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가 경합주인 미시간에 동시 출격했습니다. 막판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서로를 향해 독한 말을 내뱉는 등 비방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의 산타애나 강풍이 예고되면서 산불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디아블로 강풍이 예고된 북가주 일부 지역에는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성 9명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올해 50살의 용의자는 살인과 3건의 성폭행, 그리고 약물 투여 혐의 등 총 17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근 AI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한국 영화들이 미국 영화제에 출품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경상북도는 AI 영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최전방 부대를 찾아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 대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가 오늘은 경합주인 미시간에 동시 출격했습니다. 막판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서로를 향해 독설을 내뱉는 등 비방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러스트벨트, 낙후된 공업지역이자 경합지역인 미시간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자동차 공장들이 줄줄이 문 닫고 노동자들이 해고됐다며 노조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Donald Trump is no friend of labor. Let's be really clear about that. No matter what the noise is out there, he is no friend of labor. 트럼프를 향해선 그가 선거운동에 지쳐 토론을 피하고 인터뷰도 취소하고 있다며 고령과 건강 문제를 공략했습니다. Check this out. His own campaign team recently said it is because of exhaustion. 같은 날 미시간을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전혀 지치지 않았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밀리고 있는 것, 사람들이 그녀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Not only I'm not even tired. I'm really exhilarated. You know why? We're killing her in the polls because the American people don't want her. 이어 해리스야말로 전날 양당 후보 모두 참석하는 관례를 깨고 가톨릭 자선 행사에 나오지 않았다며 패배자라고 공격했습니다. She's a loser. She doesn't go to any of it. She didn't even show up for the Catholics last night at the hotel. It was insulting. 선거 막판 트럼프가 주요 경합주에서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해리스는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흔들리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다음 주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경합주 미시간과 조지아에서 공동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의 산타애나 강풍이 예고되면서 산불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거센 바람과 따뜻한 기온으로 남가주 지역의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오늘 오전부터 내일 저녁까지 산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산타애나 강풍은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45마일, 산악 지역에는 최고 55마일까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이번 주말 디아블로 강풍이 예고된 북가주 일부 지역에는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북가주 전력회사 PG&E는 강풍으로 인한 사고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솔라노 카운티 2천여 가구의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강풍 상황에 따라 최대 3만 2천 가구가 정전될 수 있으며 전력 차단은 내일 저녁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노숙자 문제로 지난 5년간 24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자 한 명당 42,000달러를 사용한 꼴인데 노숙자는 이 기간 오히려 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수는 18만 1천여 명으로 집계돼 10년 동안 6만 2천여 명, 무려 53% 증가했습니다. 주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난 4월부터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감사관실은 주정부 산하 노숙자 관련 기관들의 미흡한 업무 수행을 지적하며 특히 주정부 산하 기관인 노숙자 합동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여성 9명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올해 50살의 마이클 디지올지오에게 살인과 3건의 성폭행, 그리고 약물 투여 혐의 등 총 17건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도 아직 조사 중입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디지올지오에게는 종신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자녀 3명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LA 카운티 지방법원은 어제 살해 혐의로 기소된 올해 33살의 릴리아나 카리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리오가 정신 이상자라는 이유입니다. 리처드 캐말리안 LA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의사 3명의 의견을 토대로 정신 이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리오는 지난 2021년 4월 생후 5개월 된 딸을 비롯해 2살과 3살 된 어린 자녀 3명을 아파트 수영장에서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이 아버지에게 양육권 인도 명령을 내려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려가기 하루 전날 벌어진 일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LA 사회복지사와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결국 비극이 일어났다며 시와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카리오에 대한 다음 예심은 다음 달 2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한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30분쯤 산타모니카 부두 인근 해변에서 차량이 모래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SUV 차량 아래에 깔린 여성을 발견하고 구출을 시도했지만 여성은 결국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노숙자로 해변에서 잠을 자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의자는 카이디아 출신의 21세 남성 유양선으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그리고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최근 AI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한국 영화들이 미국 영화제에 출품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경상북도는 AI 영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해 국제 교류 협력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주제로 한 5분짜리 단편 영화입니다. 지난 6월 열린 제1회 경상북도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 개막작으로 영화의 모든 장면과 인물을 전부 AI 기술로 구현해놨습니다. 이렇게 실제 배우의 연기와 실사 촬영 없이 만들어진 AI 영화 목격자는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을 받아 올해 뉴포트 비치 영화제에 출품됐습니다. 프로 AI 기술로만 제작한 단편 영화 중에 일단 5분 이상의 영상이 일단 드물고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했다는 게 좀 특별한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촬영으로는 찍기가 어려운 이제 금문교에서 대부분의 장면이 이루어져서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력이 더해진 한국의 AI 영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개막한 제25회 뉴포트 비치 영화제에는 영화 목격자뿐만 아니라 경북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영화 마이디어도 함께 초청됐습니다.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뛰어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와 기획력이 좀 접목이 되면 우리나라도 좀 경쟁력이 있는. 더구나 경상북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AI 영화 제작은 최근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이번 캘리포니아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가 생각하는 영화와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영화, 그리고 과학 AI라는 메타버스가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걸 교류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내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중심 기술로 각광받는 AI 영화의 현 주소는 오는 24일까지 제25회 뉴포트 비치 영화제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진출에 가까워지면서 입장권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다저스가 어제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시작한 월드시리즈 홈 경기 입장권은 판매 시작 3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시즌 티켓 보유자들에게 우선 구매권이 주어진 월드시리즈 입장권은 가장 싼 좌석인 외야 폴대 뒷좌석도 $1,000 수준에 거래됐습니다. 더구나 이번 월드시리즈에서는 다저스가 뉴욕 양키즈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입장권 가격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구매 사이트인 스톱허브 등에서는 입장권의 최저 가격이 $1,125 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병력 이동에 착수한 걸로 한국 정보당국이 파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총비서는 최전방 부대를 찾아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위성사진에 포착된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군사시설입니다. 연병장에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원 40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있는 군사시설에도 북한군 240여 명이 운집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 상륙함과 호위함들이 북한의 청진, 함흥 등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했다며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총 투입 병력은 북한 특수부대를 포함해 4개 여단 총 12,000여 명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 파병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의 참석자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방국들과 공조해 북한군 동향 등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그제 서쪽 최전방 부대인 북한군 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서울이라는 글씨가 보이는 지도 앞에서 대한민국은 타국, 명백한 적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권이 침해당할 때에는 우리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거나 같은 의미라고. 또 남한에 대한 공격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SBS 최정입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분쟁 여파로 초래된 사상 유례 없는 미 항모의 동아시아 공백 사태가 거의 넉 달 만에 해소됩니다. 조지 워싱턴 항모가 전력을 대폭 강화해 지난 1일 동아시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승조원들이 흰색 정복을 입고 갑판에 정렬해 있습니다. 군함이 먼 바다로 떠날 때 치르는 해군 특유의 의식입니다. 지난 1일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이 샌디에이고 기지를 출항했습니다. 미국 군사 매체들은 워싱턴이 인도태평양 전방 전개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삼아 앞으로 5년 넘게 동아시아 붙박이 항모로 작전을 펼치는데 현재는 하와이를 지나 괌에 근접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항모는 지난 6년 동안 오버홀이라는 대규모 정비를 거쳐 역대 동아시아 전담 항모 가운데 최강 전력으로 거듭났습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최신 스텔스 초음속 함재기 F-35C와 무인 공중급유기가 처음 실렸습니다. 기존 함재기 슈퍼호넷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격 반경과 파괴력이 동시에 향상돼 중국의 위협권 밖에서 중국과 북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레이더, 전투체계, 그리고 핵 연료봉 등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아마 최신형 항모인 제럴드 포드급 항모의 버금가는 성능을 회복함으로써 미 항모가 없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먼바다에서 대규모 연합 해상 훈련을 벌였고 중국은 야오닝 항모 전단을 앞세워 타이완 포위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워싱턴 항모의 전개로 사상 유례 없이 100일 넘게 이어진 동아시아 항모 공백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대해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 탄핵을 공식화했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을 비판하며 처분이 내려진 그제가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가지고 곡간을 털었습니다. 지도부 일각에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입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국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헌정사 7번째이자 DJ 정부 이후 23년 만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저 법무부 장관한테는 왜 말만 하고 탄핵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마비시키려는 광란의 탄핵 칼춤을 중단하라고 비난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몸무게를 13kg 줄인 비법으로 소개한 다이어트 주사제가 사흘 전 한국에도 출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벌써 구하기 힘들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은데 이 약의 효과를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출시된 전문의약품 위고비 주사제입니다. 당뇨병 치료약으로 개발됐는데 식욕이 억제되는 게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통엔 주당 1회씩 4회 분량, 즉 한 달치 주사제가 들어있습니다. 한 통 시장 가격이 80만 원 안팎. 68주, 즉 1년 반 동안 원래 체중의 13%가 빠지고 이게 4년 동안 유지된다는 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약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5군데 정도 문의했습니다. 가격 안내도 없고 구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대답을 확답을 안 주고 있어서 못 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논문인데 매주 위고비를 맞은 경우 52주부터 체중이 이렇게 10% 넘게 빠지고 이게 208주, 4년간 유지된다고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잘 보면 처음 참가자는 8,800명이 넘었는데 4년 후에는 921명뿐이죠. 말하자면 4년 효과는 900여 명에게만 입증됐다는 얘기입니다. 연구 참가자 중 8,000명 가까이 투약을 중단한 걸로 보이는데 고비용과 부작용 때문으로 의학계는 추정합니다. 투정염은 무서운 거예요. 소화 효소가 다 새어 나오면서 몸 안에 장기가 다 소화되는 흔한 부작용은 울렁거리고 토하고 설사하고. 투약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 리버풀 대학 연구 보겠습니다. 68주 동안 위고비 맞은 환자들 평균 17%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52주 동안 약을 끊었더니 결국 6% 빠지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요요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사실 연구 데이터는 아직은 없어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결국엔 식사랑 운동에 대한 관리가 돼야죠.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비만지수 30 이상 고도 비만이거나 또는 비만지수 27 이상이면서 성인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경우만 위고비를 처방할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하마스 수장 시나르가 교전 중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탱크 포격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마스는 시나르를 위대한 지도자라 지칭하며 인질이 돌아올 일은 없을 거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무너져가는 폐허들 사이에서 탱크 한 대가 포탄을 발포합니다. 포탄에 맞은 건물에서 연기와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탱크 포격 이후 하마스 수장 시나르가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보낸 드론이 직전에 해당 건물에 진입했을 때 시나르는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몸이 온전하지 않았고 막대기를 던지며 최후의 저항을 합니다. CNN 등은 시나르가 탱크 포격에 앞서 총격전으로 이미 머리에 심각한 총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For the past year, Sinwar tried to escape justice. He failed. We said we would find him and bring him to justice. 예멘 수도 사나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사망한 시나르의 사진과 소총을 들고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하마스의 협상가로 활동하는 칼릴 알하야는 텔레비전 연설에 나서 시나르의 죽음 이후에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엄포했습니다. لن يعودوا لكم إلا بوقف العدوان على شعبنا في غزة والانسحاب الكامل منها وخروج أسرانا الأبطال من سجون الاحتلال. 시나르의 후임 하마스 수장에는 남동생인 모하메드 시나르나 해외 조직의 책임자인 칼레드 메샤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철희 주일대사가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계속해서 모호한 답변을 이어가던 박 대사는 여당 의원까지 나서 추궁하자 그제야 앞으로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장. 박철희 대사의 강제노동 표현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도광산 관련 질의응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야당 측은 박 대사가 일본 정관계 인사 등을 만나는 자리에서 강제노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왜 우리 대사님은 강제노동이라는 말씀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박 대사는 실무자와 논의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외교적 파장이 어떻게 될 건가 효과가 대통령도 아니시고 다른 추궁이 이어졌지만 박 대사는 모호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라는 단어 사용 못 하시겠습니까?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 내렸습니다. 그럼 하시겠습니까? 한다고도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당 의원까지 나서 우리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시더라도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것은 강제동원이라고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박 대사는 보충 질의에서 앞으로 강제동원이라는 단어를 쓰겠다고 답했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한국인 노동자가 동원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동의해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사도광산에는 안내문에 조선인 징용자에 대한 강제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대사는 또 한국과 일본을 호칭하면서 한일 관계 대신 이란 관계로 발언한 건 상대국을 존중한 것이라며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성 최초 기록을 세운 지휘자 김은선 씨가 2031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를 이끌게 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미은행이 서울 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 관계자들은 한미은행이 한국에 사무소와 지점을 설립하려는 이유가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하기 위함과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인이 증가하면서 개인 금융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미은행은 뱅크 오브 호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사무소를 추진합니다. 오는 24일 LA 한국교육원에서 남가주 한인건설협회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노동법과 건설보험, 근로자 보상보험과 임금감사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강연 후 전문가들과의 질의문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김장철을 맞아 어린이 김치 체험 교실을 엽니다. 11월 2일에 신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 도서 김치 미스터리를 쓴 최양숙 작가가 김치 이야기를 강의하고 노래도 부르며 어린이들이 직접 김치를 만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5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커머셜 시큐리티 텍스 크레딧 프로그램 신청 마감이 오는 31일로 다가왔습니다. 랑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주내 소매업소들은 경비원을 고용하거나 감시 카메라 설치 등 보안 강화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성 최초 기록을 세운 지휘자 김은선 씨가 2031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를 이끌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은 김 음악감독과 함께 오페라단의 유산을 이어가고 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 5년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감독은 앞으로 매 시즌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와 리하르트 바그너의 주요 오페라 작품을 지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베스트입니다. 요즘은 반려견도 개성시대라죠. 그래도 이런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대냐 애정 표현이냐 갑론을박을 부르는 반려견 미용의 세계를 확인해 보시죠. 몸통에 얼룩덜룩 무늬가 있는 게 혹시 표범인가요? 그런데 생김새를 자세히 보니 표범이 아니라 견공입니다. 미국의 한 반려견 전문 미용사가 염색으로 탄생시킨 모습인데요. 이 미용사는 천연 재료로 만든 반려견 전용 염색약을 이용해 외형을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바꾸기로 유명합니다. 반려견이 아니라 여우, 판다 등 아예 다른 종의 동물로 변신시키기도 하고요. 헬로윈 시즌에는 으스스한 해골로도 짠! 요즘 반려견을 개성있게 꾸미겠다며 염색이나 디자인 컷을 주문하는 견주들이 늘면서 이 미용사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의 변신은 무죄. 하지만 과연 반려견들도 이 과정과 결과를 즐거워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차량이 필리핀 서부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멀리 있는 도로에서 뭔가 이상한 게 포착되는데요. 도로 위에 균열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량이 금일간 도로에 가까워질수록 균열은 더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차가 해당 구간을 지날 땐 도로가 쩍쩍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운전자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운전을 계속했고 차량이 덜컹거리기도 했지만 침착하게 도로를 빠져나왔는데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도로가 아예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은 최근 폭우로 고속도로 아래의 토양이 침식되면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도로 수리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주택인데요. 물이 집 안까지 들어찼고 전기가 나간 듯 컴컴합니다. 그런데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살피던 남성이 닫힌 문을 연 순간 뭔가를 보고 혼비백산합니다. 바로 악어가 집 안에 입을 벌린 채 앉아 있었던 건데요. 플로리다는 허리케인이 지난 뒤 이번엔 곳곳에서 악어가 출몰하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로리다에 약 130만 마리의 악어가 살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가 허리케인 밀턴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악어는 폭풍이 닥치면 물속에서 숨을 참고 견디다 폭풍이 거치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며 홍수로 인해 울타리나 땅으로 막혀있던 곳에서도 출몰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 도심 한복판에서 도축장을 탈출한 소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행인까지 덮쳤다는데 확인해 보시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을 향해 시커먼 소 한 마리가 돌진합니다. 허리를 들이받고 그대로 덮치는 바람에 환경미화원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중국 후난성 용저우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축장에서 탈출한 소가 도심 거리에서 소동을 피운 건데요. 이후 소는 인근 주차장에 들어가 계속해서 또 다른 시민들을 공격하려 했고 결국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됐습니다. 소에게 공격당한 환경미화원은 허리를 좀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수족관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의 줄이 끝도 없습니다. 고래상어를 볼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덕분인데요. 그런데 기껏 줄 서서 들어갔더니 이게 뭐죠? 고래상어가 헤엄치고 있긴 한데 자세히 보니 진짜가 아니라 로봇이었습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한 수족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난 1일 문을 열며 고래상어를 볼 수 있다고 관람객을 끌어 모았는데 실제 고래상어를 전시하지 못하자 닮은 로봇을 전시해 수족관 곳곳을 누비게 했다고 하네요. 수족관 측이 마련한 로봇 고래상어는 길이가 20m 정도로 매우 컸고 몸통에 흰색 관점이 있는 것까지 실제처럼 만들긴 했는데요. 하지만 움직임이 다소 부자연스러웠고 가까이서 보면 몸통 안에 연결된 기계 부품들까지 선명하게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자 수족관 측은 멸종 위기종인 고래상어를 실제로 전시하는 게 불가능해 로봇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관람객들은 사기라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이번엔 미국 캘리포니아주 폰타나 지역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차 말고도 웬 여성이 포착됩니다. 쇼핑백을 든 여성은 다가오는 차들을 쳐다보며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했는데요. 자칫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 여성은 10차선이 넘는 넓은 도로인데도 꿋꿋하게 건너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모습은 당시 이 지역을 지나던 트럭 운전사가 우연히 발견하고 신고를 위해 촬영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이후 해당 여성이 경찰에게 적발돼 처벌을 받았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이번 주말 산타애나 강풍으로 산불주의보가 내려져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